디지털 배움터 심화, 나도 앱 개발자, 앱 응용하기.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사용해 보셨나요? 반려동물을 보살필 수도 있고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알람이나 메시지, SNS 앱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아는 만큼 우리 생활도 편리해지겠죠? 자, 그럼 공유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편리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과 다른 앱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뷰어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공유 스프레드시트로 이동하기. 공유 스프레드시트는 웹사이트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공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앱을 통해 공유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봅시다. 앱을 개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해 봅시다. 여행을 갈 때 각자가 담당하여 준비해 와야 하는 물품의 내용입니다. 분류, 물품, 담당의 3계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제목도 수정하여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설명된 내용과 같이 공유 스프레드시트는 웹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앱에서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웹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의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URL을 검색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웹뷰어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공유 스프레드시트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스프레드시트는 먼저 크롬에 로그인하고 오른쪽 상단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하면 스프레드시트가 보입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시작하기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거나 내용 없음을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하고 각 셀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웹뷰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방금 작성한 공유 스프레드시트를 화면에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웹뷰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방금 작성한 공유 스프레드시트를 화면에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 봅니다. 이 웹뷰어 컴포넌트는 지난번 초대장을 처음 만들 때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앱 안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처럼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웹페이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앱에 필요한 웹뷰어 그리고 버튼 컴포넌트를 뷰어로 꺼내 디자인합니다. 웹뷰어의 높이와 너비를 적당하게 설정해 주고요. 홈 URL은 앱을 켰을 때 첫 화면에서 보고 싶은 URL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원하는 곳의 URL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버튼의 텍스트는 스프레드시트 보기로 해주면 됩니다. 디자인은 끝났어요. 블록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웹 뷰어에 해당 페이지가 나오도록 기능을 프로그래밍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유 스프레드시트에 페이지가 연결되어야 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연결되어야 하죠. 이 블록 사이에 웹뷰어 URL로 이동하기 블록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URL을 복사해서 이 URL 부분에 끼워주면 되겠네요.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주소를 복사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공유 버튼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잠겨져 있으면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변경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 주시거나 위에 있는 URL 둘 중에 하나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텍스트에 빈 블록을 하나 꽂아주시고 이 사이에 Ctrl V에서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앱을 실행하면 웹 뷰어에 홈 URL로 지정해준 곳에 웹페이지가 보이고 버튼을 누르면 공유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 페이지를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웹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내용 가져오기.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스프레드시트에 작성된 내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작성된 내용은 가져오지만 실제 웹사이트의 스프레드시트의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셀 안에 있는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유 스프레드시트는 내용을 하나의 파일 또는 값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웹 뷰어 컴포넌트를 사용한 방법에서는 공유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사이트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URL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웹 컴포넌트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CSV 형식의 텍스트로 추출하여 보여주므로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URL을 변형하여 프로그램에 사용합니다.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유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웹페이지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을 추출해서 화면에는 데이터만을 보여주도록 할 건데요. 공유 스프레드시트 안의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추출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쉼표로 구분된 값, 즉 CSV 형식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할 겁니다. 디자인을 먼저 해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셀의 내용을 추출해서 텍스트만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버튼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추출한 텍스트를 표시해줄 레이블 컴포넌트가 필요하겠죠? 둘 다 뷰어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버튼 컴포넌트는 그 텍스트를 스프레드시트 내용 확인이라고 수정해 주시고 레이블 컴포넌트는 높이와 너비,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색상 등을 스마트폰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팔레트에서 웹 컴포넌트도 뷰어로 드래그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등록되었네요. 웹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니 블록으로 넘어가서 기능을 프로그램 해볼게요. 이번 앱의 동작은 바로 전에 만들었던 앱과 동일해요. 버튼을 누르면 웹 컴포넌트가 텍스트 자료가 있는 URL을 호출해서 여기서는 레이블 컴포넌트에 표시해 주는 거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자료가 있는 URL을 호출해야 하니까요. 웹에 URL을 지정해 주고 다시 웹의 기능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웹 1의 URL 값을 지정해 줬고요. 호출 블록을 통해 웹 1의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웹의 URL을 통해서 텍스트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그 텍스트를 레이블 컴포넌트에서 보여주어라 라고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네요. 웹에 텍스트를 받았을 때 레이블에 표시를 해줘야겠죠. 무엇을요? 받은 텍스트, 즉 응답 컨텐츠를요. 이제는 웹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와야 하는 자료에 URL 값을 지정해 줄게요. 앞서 설명했듯이 웹뷰어 컴포넌트는 웹페이지를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URL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는 웹 컴포넌트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값을 텍스트로 바꾸어 레이블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URL을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해볼게요. 해당 공유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링크 복사를 클릭해 줍니다. 링크 복사됨이라는 알림창이 보이면 복사가 된 거예요. 메모장을 열어 Ctrl V 혹은 편집에 붙여넣기에서요. 마지막 슬래시 뒷부분에 있는 에디트부터 지워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텍스트로 바꾸어준 값을 전해주는 거죠. 엑스포트 전해줍니다. 무엇을요? 쉼표로 구분된 값. CSV 형식이었죠? 즉, 형식, 포맷은 CSV 형식이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전체를 복사해서요. 앱 인벤터로 가서 텍스트에 빈 블럭을 가지고 오셔서 이 안에다가 Ctrl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웹 컴포넌트에 지정된 URL에서 가져오기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웹 1에서 텍스트를 받았을 때 그 텍스트를 레이블에 표시해 주는 거죠. 앱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내용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프레드시트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출된 내용이 레이블에 표시됩니다. 다른 앱에 메시지 보내기. 이전에 학습했던 스프레드시트 웹 앱은 공유 문서에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만 가능했습니다. 담당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 작성 내용을 전송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앱 인벤터에서는 앱에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SNS, 메일, 블루투스 기능 등의 다른 앱을 활용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공유 컴포넌트의 블록에는 3개의 호출 블록이 있는데 각각 메시지, 파일, 메시지와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스마트폰의 메시지 앱에서 쓰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형태의 값을 의미하며 웹을 통해 받아온 텍스트 값도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프레드시트 웹 앱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로 보내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만든 앱을 수정해서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로 전송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공유라는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프로그래밍 할 때 혼돈되지 않도록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소셜 팔레트에서 공유 컴포넌트를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해 줍니다. 디자인이 끝났어요. 블록 화면으로 이동해서 프로그래밍 진행할게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공유되는 거예요. 공유하기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공유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메시지죠? 그렇죠. 레이블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프로그램도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공유 스프레드시트의 텍스트 값을 문자 메시지나 메일, 그리고 다른 앱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도 앱 개발자, 앱 응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